코로나 여파와 인권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시끌벅적한 베이징 올림픽이 아니나 다를까 쇼트트랙 경기에서 문제들이 무더기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경미항구에서 전 세계 다수의 에이트트랙 선수들이 넘어지는 일이 일어난 것인데요. 이는 한국 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자 원인 분석 결과 중국 빙상 경기장의 빙질 문제로 밝혀져 큰 중력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평창올림픽 때 선보인 역대급 빙질과 극명한 차이를 보여 빙상 선수들이 평창올림픽 당시를 그리워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중국은 빙질 관리 기술에서 그 차이를 보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빙상 선수들은 평창올림픽에서 세계 최고의 얼음판에서 올림픽 신기록이 속출하는 놀라운 경험을 한 만큼 평창올림픽과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내놓으며 베이징 올림픽을 역대 최악의 동계 올림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특히 올림픽 초반부터 중국 안방에서 우려했던 중국의 편파 판정과 메달 조작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이에 국제빙상경기연맹 다이에스의 한 국제심판은 중국의 금메달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한 외신 기자가 취재 도중 생방송에서 갑자기 중국 보안요원에 끌려나는 등 이유 모를 중국의 텃세에 봉변을 당했는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빙상 선수들에게 절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베이징에 좋지 않은 빙질 탓에 넘어지는 선수들이 속출하면서 빙질 적응이 메달 획득 여분에 관건이 될 전망인데요. 매끄럽지 못한 빙질이 한국의 발목을 잡으며 네덜란드에 이어 강력한 금메달 후보로 떠올랐던 한국 혼성계주팀이 충격의 준결승 탈락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유는 두 번째 레이스를 펼치던 한국 선수가 경기 도중 껄끄러운 얼음에 걸려 넘어지며 예선 탈락이라는 고배를 마셨습니다. 외국 선수들로 고전하긴 마찬가지였는데요. 한국이 탈락한 뒤 열린 혼성 준결승에서는 500m 세계 랭킹 1위인 네덜란드 수잔 슐팅이 레이스 도중 넘어지면서 또 하나의 빙상 강국 네덜란드가 탈락의 쓴잔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혼성주가 열리기 전 펼쳐진 여자 500m 예선과 남자 1000m 예선에서도 거의 매 초마다 넘어지는 선수가 속출하는 4년을 준비한 선수들의 노력이 정비되지 않은 빙질에 의해 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경험했던 선수들은 평창올림픽 빙질은 세계 최고였지만 베이징 올림픽은 세계 최악이다라고 말을 남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빙질 관리 기술은 세계에서도 극찬을 받았는데요. 평창올림픽 당시 선수들은 하나같이 지금까지 서본 얼음 중 최고다라는 말을 남겼고 외신에서도 빙질이 좋아 세계 신기록을 많이 생산할 것이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외신들의 예측처럼 매순간 신기록이 쏟아졌죠. 이 최고의 빙이라고 호평받는 평창의 빙상 경기장은 일반 빙상 경기장과 달리 스크루냉 동기, 등점 단제빙 시설을 갖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빙면의 컨디션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 24시간 첨단 자동빙 시스템도 작동했습니다. 평창올림픽 빙상 경기장의 얼음로 한 번에 물을 채우고 얼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께 5cm의 빙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바닥에 냉각관을 깔고 그 위에 물을 뿌린 뒤 0.2mm의 은 얼음 만들기를 250번 반복했는데요. 한 번에 물을 많이 얼리면 산소마나 얼음의 강도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냉각관 위에 모래를 덮은 뒤 그 위에 얼음을 얼리는 방식인 직접 제빙이 아닌 콘크리트를 덮은 뒤 그 위에 얼음을 얼리는 간접 제빙을 택한 것도 빙질이 비결 중 하나였습니다. 간접 제빙은 비용이 비로올로 조절이 빨라 우수한 빙질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여기에 한국은 이제까지 한 번도 다른 나라들이 시도하지 않은 조명장치까지 선보여 화제가 됐는데요. 빙질 관리를 위해 경기장 조명도 LED로 바꿔 발열을 최소화한 것인데 경기장 전체 조명을 LED로 설치한 건 평창올림픽이 의미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실내 경기장은 내부를 나처럼 밝게 하기 위해 텅스텐 조명을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텅스텐 조명은 확실히 밝은 빛을 내는 반면 엄청난 열을 발산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해외에서도 이런 사실들은 잘 알고 있지만
좋은 화질의 경기 중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감수해왔습니다. 하지만 평창올림픽 때 빙질관리팀은 기술로 LED 조명을 텅스텐 조명의 밝기만큼 끌어올리면서 열은 최소화하는 기적 같은 일을 해내 전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기별로 살펴보면 쇼트트랙은 얼음을 영하 7도 이하로 유지할 수 있었고 피겨는 영하 3도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반면 중국의 빙질 관리 기술은 한국의 빙질 관리 기술보다 한참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애초에 빙산 경기를 염두하고 만들어진 경기장이 아닌 하계올림픽 때 쓰던 경기장을 개조한 것입니다. 심지어 매끄럽지 못한 빙질은 이탈리아 선수의 스케이트 날 얼음에 걸려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로 인해 재경기가 열리는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수준 미달의 빙질을 제공한 베이징 올림픽위원회는 4년을 준비한 선수들의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전 세계의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들이 세계인들의 시선을 신경도 쓰지 않고 대놓고 안방에서 편파 판정을 일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쇼트트랙 남녀 혼성계주 경기에서 드러났습니다. 중국은 준결승전에서 한 수 아래로 평가받던 헝가리와 미국에게 호되게 당했습니다. 먼저 헝가리의 일주자에게 선두 자리를 뺏긴 중국은 이후 카리와 치열한 1위 다툼을 벌였는데요. 이후 중반 미국의 도전과 함께 경합을 벌이면서 4위까지 밀려나며 전 우승 후보로 보이지 않은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주자를 바꿀 당시 러시아 선수가 중간에 걸려 터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는 상황이지만 위인 러시아가 페널티 탈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순위 변동이 없어 결승으로 올라갈 순 없었습니다. 중국은 당연히 탈락해야 하는 상황에서 석연치 않은 판정이 중국팀을 결승으로 보낸 것인데요. 바로 터지 순간 2위로 들어온 미국이 방해를 했다는 판정이 따온 것입니다. 문제는 페널티를 줄 정도의 터치는 없었던 것으로 보였는데요.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페널티 대상은 미국이 아닌 중국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중국팀은 바톤 터치도 없이 다음 주자가 빙판 위를 달린 것입니다. 중국은 논란이 된 장면에서 아예 2번 주자 장유이 3번 주자 우다징을 터치하지 못한 레이스를 펼쳐 규정 위반을 저질렀는데요. 실제로 ISU 쇼트트랙 규정 삽입 개주경 위반에 따르면 터치를 하지 않거나 또는 레프리와 보조 레프리에게 터치가 분명하게 명백하게 보여지지 않는 것을 위반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 역시 실격에 해당하지만 그런데도 석연찮은 판정과 함께 중국이 결승으로 올라간 것인데요. 대회 시작 전부터 중국의 편파 판정에 대한 우려가 예상됐던 베이징 올림픽은 심판 판정에 대해 불을 붙일 수 있는 논란의 판정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를 지켜본 한 빙상계 관계자는 중국이 중국했다면서 미국과 ROC의 실격을 선언하려면 중국의 반칙도 지적했어야 한다. 그것이 깔끔한 결과라고 전혀 공평하지 않은 결과에 분노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현장에서 쇼트트랙을 중계한 진선유 KBS 해설위원은 중국이 ROC 때문에 터치를 못한 것은 맞다. 그러나 상대의 방해에도 터치를 해야 하는 것이 규정이라며 조 2위로 인정해준 심판의 판정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밝히고 심판 판정에 대한 자질을 의심했습니다. 이정수 KBS 해설위원 역시 쇼트트랙 계주에서 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반바퀴를 더 타고 터치하는 것이 정석이다. 런즈웨이가 ROC 선수와 부딪힌 상황을 동료와의 터치로 생각하고 달린 것 같다. 심판 판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설마 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말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현장을 지본 국제빙상경기연맹 ISU의 한국제 심판도 미국과 ROC, 중국 모실됐어야 한다. 중국은 선수들끼리 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중국의 홈터스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하며 이는 편파 판정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금메달 조작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은데요. 도쿄올림픽에서부터 중국은 별개로 출전한 대만, 홍콩, 마카오의 메달을 자국 메달로 편입시켜 억지로 1위에 올리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쇼트트랙 국제심판조차 중국의 금메달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남의 결은 크게 부풀리고 자신들의 명백한 규정 위반은 철저히 감추는 내로남불을 보인 것입니다. 이런 중국의 모습은 경기장 밖에서도 보였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생중계하던 네덜란드 공영방송 NOS의 방송기자가 느닷없이 중국 현지 보안요원에 끌려 나오는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생방송 뉴스 화면을 통해 전파를 탔고 결국 취재진은 현장 생중계를 잠시 중단해야만 했지만 중국의 치부 감추기가 대놓고 드러난 셈인데요. 기자가 마이크를 든 채 보도를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팔에 붉은 완장을 찬 남성이 카메라 앞을 막더니 중국어로 소리를 지르며 기자의 양팔을 붙잡았고 힘을 줘 끌어냈습니다. 네덜란드 현지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이를 지켜보던 앵귀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이며 걱정의 눈초리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생중계를 중단됐는데요. 당시 화면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생중계 당시 화려한 올림픽 경기장 대신 어두컴컴한 길거리가 배경으로 나온다는 이유로 보안 요원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경기장 이외에는 암울한 상황을 방송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 통제와 인권 탄압 그리고 한국 문화 강탈은 현재 중국 내에서 일상이 됐는데요. 이런 악조건에서 출전한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중국의 터스에도 부상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하길 바랍니다.